수원 광교 개발 비리 무엇이 문제인가? 전체 요약편 제2부에서는 수원시 전직 현직 시장의 불법 조작 행정의 민낯을 밝힙니다. 광교 개발 이익금 5,141억을 쌈짓돈처럼 불법 사용한 사실, 국토부를 속여 한화 갤러리아 부지 매각자금 1,200억 원을 불법 조성한 사실,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추가 소송을 또 진행 중입니다. 어떤 소송을 진행 중이냐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인데, 그러면은 8,258억이라는 돈을 사용하게 된 행정적 법적 근거가 뭐냐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거대한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됐느냐? 혼자만의 결정은 아닐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공개를 요청했냐면, 사자, 즉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인데, 공동사업체들이 공동협의회라는 걸 운영했는데, 이 사업의 운영 원칙이 뭐냐, 거기서 약속한 운영 원칙, 또 아직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익금을 8,258억이라는 돈을 미리 땡겨서 쓰게 된 당신들의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원칙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 내용을 밝혀달라. 세 번째, 왜 지자체 몫의 돈을 경기도시공사에다 넣어놓고 지자체 예산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떤 원칙으로 결정했느냐. 그런 원칙적인 걸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더니, 수원시는 그리고 경기도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비공개 처분이라는 것은 자료는 있지만 공개 못하겠다. 그 이유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이런 걸 들었는데, 제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답변에서는 비공개가 아니고 부존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존재라는 건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8,25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사용하면서 규정이나 협약이나 그것도 없이 사용한 거 아닙니까? 불법을 스스로 인정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러면은 그 공동사업체가, 공동사업자, 사자의 그 공동사업 협의체가 그런 결정을 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동사업체 협의체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느냐. 그 공동사업자, 수원시 경기도가 공동사업체 협의회라는 회의체를 조례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했느냐,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 조례가 제정되는 적이 있느냐. 모든 단체들이, 지자체들이 그런 조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체가 결정해서 돈을 8천억 이상을 썼는데, 그 협의체가 법적 근거도 없고 임의단체에 불과한 단체들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쓴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명천지에 수천억을 불법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집행됐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재판장께서는 그 5개 항목 공개, 제가 청구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제출해라. 그래서 수원시와 도시공사와 경기도에게 그동안의 협의체 회의 목록을 제시하라고, 원고에게도 제시하고 재판정에는 원 기록을 다 제출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하간 이런 수천억의 돈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까 200억을 불법으로 계약서도 없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얼마나 돈이 더 그런 식으로 사용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한 21개 항목, 수원시가 사용한 21개 항목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불법은 수원시장 염태영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분이 수원시장을 12년간 하는 과정에서 90% 이상
발생한 사안이고, 또 현재 수원시장인 이재준 시장이 그 당시에 5, 6년간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광교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부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사안입니다. 특히 또 하나의 비리를 저는 또 캐게 됐는데, 이재준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광교 지역에는 현재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수원시는 어떠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냐 하면은 수원 컨벤션 센터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10,000평입니다. 컨벤션 센터 토지가.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 토지도 약 10,000평인데, 이 2만 평의 땅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조성 원가에 받아서, 거기에 한화에다가 조성 원가에 받은 걸 웃돈을 붙여서 매각 차익을 컨벤션 센터를 짓게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거를 내용을 보면은 수원시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한 건데, 조성 원가에 받아서, 조성 원가가 70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받아서 한화에 1,900억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1,200억의 이익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은 2007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3번이나 반려했다고 합니다. 왜냐? 수원시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수원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2013년에 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수원시는 도시공사와 다시 협약을 2015년에 맺어서 조성 원가에 다시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 근데 그 계약서는 상당히 황당한 협약을 맺었는데,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조성 원가에 10,000평을, 한화 갤러리아 부지를 10,000평을 준다. 그 매각 차익을 컨벤션 센터에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상당히 불법입니다. 왜냐? 조성 원가에 주는데 이 땅을 살 사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화입니다만 살 사람을 수원시가 구해와라. 그러면은 그 구해온 사업자와 도시공사가 매매 계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 1,900억에 팔린 건데, 나중에 매매 계약을 맺어서 조성 원가를 빼고 차액은 수원시에 주겠다. 이런 계약을 씁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미등기 전매를 한 셈입니다. 정상적으로 조성 원가에 수원시에 주려면은 수원시로부터 돈을 받고, 원가를 받고 땅을 넘기고 수원시가 업자를 정해서 더 비싸게 팔아서 그 차액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땅의 주인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시공사가 된 거예요. 도시공사가 1,900억에 팔았으면 도시공사 돈인데, 그 차액 1,200억을 수원시에 줄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 담당자한테 가서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의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선의가 어디 있느냐, 배임이다 명박 등등을 현재까지 발견하고 있는데, 또 현재 수원시장 이재준 시장은 부시장 재직 시인 2015년에 이 10,000평의 한화 갤러리아 부지를 매각하면서 한화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10,000평의 부지에 백화점을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의 어떤 매각 조건을 설정하는데, 매각 조건을 수원시 부시장은 한화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매각 조건이 백화점 플러스 호텔, 아쿠아리움, 이 3가지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이런 식으로 매각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매각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한화하고 롯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화는 이미 수원시에 백화점도 운영하고 있었고 수원시와 여러 가지 긴밀한 사업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맞춤형 공고를 해놓고, 그리고 맞춤형 공고를 하기 전에는 또 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부지에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을 해놓고 맞춤형 공고를 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 공고가 난 보름 만에 수원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혜다. 그래서 3, 4월부터 특혜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완전히 한화를 지정하고 만들어낸 조건의 다름 아닙니다. 수원시는 어떠한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조건,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이 용역을 한 것이다.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답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내세우면은 롯데와 하나밖에 입찰을 못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막 항의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이걸 밀어붙였는데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것이 이게 코미디입니다.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내세우면은 응찰할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두 가지를 내세우면 응찰할 회사가 얼마나 범위가 넓어지느냐. 그래서 이 입찰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거냐. 이런 거를 검토하고 예상을 하는 것이 용역이어야 되지. 동네 아이들도 결정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확정한 게 용역을 받아서 했다. 그 용역이 제가 바른 용역이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수원시 부시장 이재준 부시장과 염태영 시장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피해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사안은 민자도로가 어떻게 행정 조작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비를 뻥튀기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민자도로의 그 추악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내용도 되고 또 개발 명목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그분들이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주고받았던 그런 증거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왜 계약서도 없는 계약을 했느냐? 왜 수백억을 민간 업체에게 주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저한테 걸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하느냐?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도 고발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의계약이라고 각하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을 찾아가서 당신 수의계약서 봤냐? 수의계약서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제가 수원시에 다시 질의를 해서 수의계약서 있느냐? 회계부서에 질문했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혹은 이제 그 담당 부서로 이걸 넘겼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계약서 부존재라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찰의 수사도 지금 정치인 아니면 과연 저 사람이 이 고소사항을 피해갈 수 있을까? 내가 그걸 고발했을 때 이게 각하될 사안인가? 이게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발 역사, 추악한 개발 역사와 정치인 비리, 이런 것의 탐색의 역사이기도 하고, 제 개인 피해, 민간인이 어떻게 좌절하고 관가하고 싸우면서 피해가 양산되는데도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그런 그 민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의 흐름인데, 저는 5년 동안 비리 증거를 추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마치 허클베리 핀이나 톰 소의 모험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재미나게 했는데 재미난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계속 하겠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상세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텐데 이 과정을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제 5년 동안 약 300회의 정보공개 청구 공문과 2번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겪으면서 진행하면서 찾아낸 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제 주장을 문서에 근거해서 아주 상세하게 차례대로 시작부터 차례대로 전개해 드리려 합니다. 네, 아마도 비리의 종합한 불법, 편법, 행정의 총망라한 그런 네,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웬만한 시민 같으면 참 그렇게 추적해서 또 비리를 캐내고 불법을 밝혀내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5년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네, 어떻게 이런 비슷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리를 파헤쳐 나가고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좀 자세하게 소송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서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양하게 그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그런 과정이나 그 단계, 이 정보 공개 청구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한 번 해서 어떤 정보를 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하고 정말 50m를 달려가면은 10m 갔을 때 정보, 또 15m 갔을 때 정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해서 추적했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좀 깁니다. 내용이 길고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 단계를 아주 상세히 보고 드려서 제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행정기관의 부패나 비리가 어떤 식으로 끈질기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거기에서 시민들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모습을 아주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개발비 같은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개발의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되도록이면 없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의 불법 비리로 피해를 당한 분은 30여 년간 후학 양성에 힘쓰시다가 정년을 맞은 교수님이십니다. 수원시를 향한 5년 동안의 그분의 호소와 외침은 외면당했습니다. 노년의 삶도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노년의 삶을 파괴당한 교수님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원시의 불법 조작 허위를 추적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